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76%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다시 한 번 더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장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11월 첫째 주, 둘째 주 미국장이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계속 갱신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장이 힘을 못 썼죠. 그러다가 지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미국 나스닥과 조금은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장이 미국장과 이제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가나 싶었는데 오늘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장이 이렇게 큰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한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대응은 2900포인트와 3050포인트 이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향후 2900선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종가 분할을 할 때 조금은 보수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오늘 우리나라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는 좋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오늘도 이렇게 시세를 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시세를 주었다면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주었다라는 거죠. 물론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에서 로블록스 주가가 7.51%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로블록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주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긴 했습니다. 어제 메타버스 관련주의 대장은 MP였죠. MP가 상한가를 갔지만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대장은 맥스트였습니다. 얘네가 한 4개월 전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죠. 자,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만원대에서 굉장히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이에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도 출회가 되었고요. 그런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오늘 종가상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로블록스가 7% 정도 올랐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아침에 시초가부터는 이렇게 매수를 하지는 않았고요. 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를 2.72% 이렇게 상승 갭을 띄웠습니다. 10분 만에 시초가 대비 한 10%가 이렇게 상승을 시켜줬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VI 지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맥스트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맥스트를 오늘 거래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맥스트가 거의 한 달 동안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과는 달리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얘네가 오늘 시세를 준다면 상한가까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계속 지켜보았고요. 얘네가 다시 3분 봉상 20분 정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취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주는 이 지점에서는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상한가는 붙이지 못했고요. 맥스트가 1등으로 났으니까 그 다음에 2등이 덱스트였고요. 3등은 어저께 상한가를 갔던 이 MP가 3등 정도 되는 모습을 취하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후 들어가지고 한 3시쯤 돼가지고는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건 왜냐하면 수급 때문입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만 1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죠. 하지만 덱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중에 기간이 20만 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요즘 장에서는 외국인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외국인의 단타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기간이 순매수를 많이 한 그런 쪽에 매기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덱스트가 거의 뭐 상한가 아랫단에서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또 크게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잡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락의 폭을 노리는 그런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과의 이 이격이 제법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 한 1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준다면, 지난번에 게임주들이 이렇게 게임빌이 5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내일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거래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주인데요. 오늘 게임주들은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주들 NC소프트, 위메이드 뭐 여전히 기간 매수세는 빠지지 않았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에서도 이렇게 3.8%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은 14만 주 매도가 나왔지만 기간은 여전히 이렇게 수급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또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렇게 기간에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임주들,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프로비스, 크래프톤 이런 애들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또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뭐 쉬어가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지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LNF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어제 오늘 거의 한 10만 주가량 매수를 해가지고 종가상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조금 아쉽고요. 만약에 기관들이 오늘 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다면 이건 충분히 종가 오버나잇 할 수 있는 자리겠죠. 지금 시간의 가격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9%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시쯤에 뉴스가 떴죠. 테슬라에서 공급 계약을 따냈다라는 그런 뉴스로 말미암아서 한 9%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차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음봉 두 개를 잡아먹는 이렇게 양봉,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 차트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메타버스, NFT, 게임주 이런 애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2차 전지 소재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매기가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LNF, 대주전자, 일진머티리얼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동아기업, 이 정도가 지금 굉장히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아니면 갱신해 주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신고가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위주로 내일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갔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죠. 그 사이에 이렇게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난 주말 영상에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주반도체나 DB하이텍, 그리고 해승DS 이런 애들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애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주려고 하는 차트를 만들고 있죠. 해승DS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조그만 음봉을 만들다가 오늘 그 음봉을 잡아먹는 이렇게 긴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반도체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상한가를 붙였고요.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이게 언제든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줄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동진세미캠, 대덕전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은 제주반도체, 대덕전자, 동진세미캠, 그리고 DB하이텍, 해성DS,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에 대한 그런 호재를 노리고 지금 잔뜩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애들 위주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큰 수익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